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항상 가는 지역마다 굉장히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항상 어느 지역이나 장점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장점이 아니라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또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참 휴가철이라 여러분들 즐기고 계신가요? 이 휴가철 모처럼의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또 재충전해서 또 돌아오는 중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휴가철 휴양지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좀 더 시원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비 사업에서 시원하다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항상 그 지역에 얼마나 좋은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와, 또 하나는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라는 것이겠죠.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곳이 좀 시원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방식도 시원시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예전에도 사당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당 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했었고, 동의율도 거의 70%를 넘게 받아서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선정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사당동 일대가 사당 15구역만 또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당 15구역 이외에도 14구역이 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그 외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 우리가 정비사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가 3년째 되어 간다라고, 정확히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되어 가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었죠. 옥석 가리기,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비 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성, 용적률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층을 올릴 수 있느냐, 많은 세대를 건립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보통 300% 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많은 층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시프트, 두 가지의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가 한동안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주기 때문인데요. 한 500%까지 준다 해서, 그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좋다 해서 역세권 시프트가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역세권 시프트는 말 그대로 시프트가 장기 임대주택을 넣어야 된다. 인센티브를 300%에서 한 200% 더 주면서 500%까지 갈 때, 그 200% 더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그러니까 100%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또 한동안은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임대주택보다는 우리끼리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로 이곳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곳은 지금 역세권 활성화는 400% 용적률인데요. 대신 임대주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그러니까 동작구나 사당동 일대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넣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줘서 400%까지, 보통 3종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지까지 상향을 시켜줘서 400% 용적률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넣고 용적률 더 받자라는 사업이 가장 인기가 또 많습니다. 바로 이곳 사당동 일대에서도요, 역세권입니다. 역에서 지금 350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것도 이제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하면은 사당에서는요, 이수역이죠. 이수역은 7호선이죠. 7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 4호선은 광화문 일대, 종로 일대까지, 업무지구까지 또 도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 7호선은 당연히 또 강남권 일대를 또 도는 노선이니 굉장히 좋은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역에서 350m 반경 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A2 블럭과 A1 블럭을 나눠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당 15구역에서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한쪽
길 건너는 방배동이고요. 방배에서는 이미 한참 이수역 건너편에 5구역이 방배 5구역이 한참 기증기가 올라가면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좀 있으면 청약이 나올 텐데 분양가 기대가 됩니다. 강남권이 대부분 일반 분양가가 20억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못해도 제가 볼 때는 17억 선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근데 그 건너편, 길 건너편에 사당 일대, 이수역의 인근에 있는 사당 일대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곳 사업은 얼마 전에 8월 2일입니다. 예, 8월 2일 날 여러분 한참 휴가 기간이죠. 그때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동작구청은 굉장히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구로 정비 사업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동작구에서는 그래서 지원이나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이 사당동 일대는요, 이수역에서 사당역 인근까지 남태령까지 해서 지금 상습 침수 구역으로 해서 수로를 뚫고 터널을 또 정체 구간이라 터널까지 이미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 사당 15구역 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같은 구역입니다. 사당 15구역이 남사초등학교를 품고 있는데 같이 품었습니다. 이수역 인근으로 사당 15구역에서 살짝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수역에서 좀 더 가까운 초역세권인데요. 이곳도 남사초등학교를 품은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상습 침수 구역이 같이 적용이 돼서 높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도 보면은 지금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을 굉장히 많이 달아붙는 거 보실 거예요. 반지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사당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동의율을 벌써 50%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동작구청에서 나와서 직접 사업 설명회를 8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한번 다녀온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집 사면 흥아리.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거 시원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사업성이라는 것 중에 비례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수가 많아서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은 그걸 판매하는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바로 조합원의 건축비를 충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비례율이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169%입니다. 여러분 169%이면요 도리어 충당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가면서 새 아파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설명회를 한 곳은 지금 A2 블럭인데요. A2 블럭 전체 면적은 한 16,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 22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립 세대 수가 한 5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구역만 하나로 하기에는 좀 세대 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대로변을 낀 사당 대로변을 낀 또 진입로를 위해서 A1 블럭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같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A1 블럭 같은 경우에는 또 조합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면적은 한 14,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조합원 세대수는 한 120세대고요. 그리고 건립 세대수는 거의 이것도 400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총 다 했을 때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전체 조합원 수 A1과 A2를 모두 합해도 340명입니다. 340명의 조합원 수에서 소유주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직 조합 설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소유주가 340명인데 건립 세대수는 1000여 세대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거의 3배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례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1 블럭도 지금 곧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의는 30% 이상 거쳐서 40%가 다 돼가고 있고요. 곧 50%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동의율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역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많으면 동의가 더 잘 나온다. 단독보다 말이죠.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요. 공동주택이 거의 60% 넘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율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동의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지역들이 보면은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작구에 있습니다. 동작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작구는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특별부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예 정비사업 특별부서를 따로 마련해서 그 사업국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추진위원장님께도 계속해서 면담과 그리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원할 부분들을, 그리고 도와줄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간, 그러니까 주민들과 그리고 구의 공공기관에서 같이 합심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사업성이 169%나 되는 엄청난 비례율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리고 주민들은 결국에는 보상을 받아가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동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자산이 축소되거나 추가 분담금 낼 비용이 부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돈이 생긴대, 사업비를 받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고 싶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 더위를 좀 식히실 만한 소식이었나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동 기대됩니다. 사당동이라는 입지는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수역과 사당역 일대에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인 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중심축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강남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동작구야말로 강남 4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네, 제가 모처럼 시원한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저도 더위를 식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고가 갱신을 하는 신축 아파트들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안에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충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발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나올 것들 뻔합니다. 어떤 것이냐? 중심축에서 건들 건 없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인근의 녹지를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들도 공급을 진행하는 것들을 더 빨리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 마련을 위한 PF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고, 웬만하면 절차법에 의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정비사업 특징상 승인을 더 완화해서 까다롭지 않게 쉽게 해줄 것이다. 통과를 잘 시켜줄 것이다. 결과는 심사 부분의 통과를 더 쉽게 수월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더욱더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